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손에서 어디로 가냐면 입으로. 그러면 가장 핵심 기술이 뭐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얘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여러분의 뉘앙스를 여러분의 뉘앙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IT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마일스의 윤혜식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18조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인수한 기업, 바로 뉘앙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뉘앙스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를 만든 회사예요. 자, 근데 궁금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시리를 만든 뉘앙스를 인수를 했을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뉘앙스를 인수하게 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음성을 인식하는 서비스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고 그 상황에 적합한 정답, 답변이 뭔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바로 맥락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디바이스에 바로 이 맥락을 이해하는 음성 인식 서비스들을 넣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뉘앙스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를 인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를 인수하게 되면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코타나라고 하는 윈도우 안에 있는 음성 인식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코타나를 내부적으로는 아마 더 이상 개발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인수한 뉘앙스의 핵심 기술,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윈도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 제품,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피스에서 여러분들이 워드 작업을 할 때 음성 인식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워드에서 이제 더 이상 키보드 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문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사용하시잖아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 놓으면 내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해서 밑에 자막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윈도우, 오피스, 그리고 많은 디바이스 제품들, 노트북도 만드시는 거 아시죠? 노트북,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도 이제는 플레이어들끼리 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서로 게임을 하죠.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손에서 어디로 가냐면 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핵심 기술이 뭐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얘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뉘앙스를 인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뉘앙스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술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랑 만나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뉘앙스 인수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IT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게 될 건지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뉘앙스 같은 경우는 핵심 비즈니스가 헬스케어, 의료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맞춤 추천, 어떤 검색을,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병은 이런 것들이고 치료법은 이런 것들이다. 의사 선생님들이 대화하는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뉘앙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리 같은 음성 인식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핵심 기술로 가지고 있죠. 그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당연히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그죠? 어떤 직접 접촉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하고
왜 이런 뉘앙스와 같은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되는지 앞으로 더 주목을 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진과 동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주는 비전 AP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를 인식을 하는 서비스.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말인지, 그리고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통역이나 번역 이런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보통은 발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 각각의 개별 서비스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맥락을 이해하고 AI가 그 맥락에 맞게끔 이미지를 보여준다거나 그 이미지의 내용을 분석해 준다거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화 속에서 필요한 추천들을 해 주는 거죠. T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각각의 서비스들, 솔루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든 휴대폰이나 이런 장비들을 판매를 하든, 그죠? 거기에 이제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받는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될 거예요. 우선 비전을 한번 보면은,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정도의 인식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진을 한번 찍으면 이 사람이 지금 바닷가에서 걷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문자로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동영상 속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제는 문자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변환된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음성 합성이나 음성 인식을 통해서 또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이 스피치랑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공사 현장에서 특정 장비가 위험한 상황이다. 좀 위험한 상황들이 지금 CCTV 통해서 감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바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고객하고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하게 될 때 통화 내용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고객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한 대처를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챗봇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랑 연결해 가지고 또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정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다 따로 기술이 개발이 됐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합해서 개발이 되고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한 예로 지금 챗봇 서비스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맥락을 이해를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도 아니에요, 그죠? 보통 홈페이지 같은데 쇼핑몰이나 들어가게 되면 챗봇 서비스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혹은 상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해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챗봇 서비스는 어떻게 갈 거냐? 개인 비서 형태로 발전이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CCTV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맥락 서비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건설 현장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죠? 산업 현장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겠죠. 이런 이미지 속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맥락을 파악을 하고 저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내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매장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는 CCTV를 통해서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번 달 물건을 어떻게 더 구매를 해야 될 건지, 그죠? 재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 그 맥락을 파악해서 추천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또 발전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의료 현장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상황에 맞는 다른 의사 선생님, 그죠? 그 분야 전문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어느 층에서 지금 진료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지금 어느 선생님이 몇 층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로 호출을 해 드릴까요? 라고
그 맥락을 인식을 한 AI가 대신 전화를 걸어주는 서비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드리면 앞으로의 인공지능 서비스들, 소프트웨어나 이런 디바이스, 이런 장비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맥락을 이해한 AI가 추천해주는 형태로 발전해 갈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금액으로 뉘앙스를 인식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뉘앙스 인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를 맥락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